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슈맨. 네. 예.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지금 장이 열심히 잘 가는데 불장이 이제 지속되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이슈 점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특히나 이번 주에 주봉과 월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황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불장 어떻게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까? 화끈하게 확 타오르고 좀 네. 쉬었다가 진짜 막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근데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아직은 불을 지금 지피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저기선 지금 불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사님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불장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불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일단 저희가 보는 진짜 불장은 21년도 고점을 넘기는 불장을 그 넘기는 거요? 네. 그걸 위한 이제 발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네네. 네, 뭐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넘기기만,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만 와도 지금 좋겠다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역시 이사님은 그 스케일이 좀 다르시네요. 보시는 게. 남자면 스케일 아닙니까? 스케일. 근데 그게 좀 더 터무니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네, 그렇죠. 데이터와 그 값을 추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없는, 아예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있으니까. 네네. 네, 너무 막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은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불필요한 그렇죠. 네.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게 수차례 언급했던,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갖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관련해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도 있고, 그렇죠. 또 이더리움도 지금 그 덴콘 업그레이드와 함께 ETF 승인 기대감과 같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계속 이제 좋은 이제 시세 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적인 모습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다른 조금 좀 자잘하지만은 눈여겨볼 만한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갈게요. 네. 리플 관련 뉴스입니다. 이게, 지난 26일, 웨일얼러트가 지금 4억 개 XRP, 4억 개가 리플이죠? 네. 이게 이제 락업이 해제됐다고, 락업이 해제됐다는 건 이제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에스크로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수십억 개의 리플이 있는데, 이게 매월 1일 날, 네.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0억 개 정도 이제 그 해제를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슈에서 저번 2월 달인가 좀 다뤘었어요. 네. 이게 10억 개가 이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덤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관행적이고 이례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풀린 거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도 안 맞고. 예, 일정도 안 맞고 수량도 4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 네네. 4억 개입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나 시장에서는 지금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정확히 리플 측에서는 이게 해명하거나 설명할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근데 이런 추측들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리플이 지금 SEC와의 소송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SEC 같은 경우에는 또 수억 달러의 그런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고, 리플 측에서는 이제 터무니없다고 이제 좀 항소 비슷한 그러니까 반대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네. 두 집단 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저희 모르겠지만은, 그거 말고는 이제 갑자기 이런 물량이 풀 일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상금, 그 합의금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면 4억 개 정도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어, 그 지금 뭐 달러로 달러로 대략 보면 2억 그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억 달러 2억 정도 달러, 돼요? 네,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근데 2억 달러인가? 잠시만요. 예, 그러면 어 그 네네. 뭐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그 기관 판매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했던 거는 그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그렇죠. 났었고 예.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이제 기관들한테 판매한 그 물량들인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좀 7억 2천만 달러, 7억 2천만 7억 달러로. 네네. 근데 SEC 측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거를 또 벌금으로 요청하는 부분들도 근데 있어요. 8억을 넘기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 그때도 7억 몇천 달러로 기억을 어.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합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물량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기도 한데, 뇌피셜 중에 네, 이사님의 뇌피셜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2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4억 개 정도 수준이면, 이게 대략 한 7억 달러나 8억 달러 정도 규모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되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좀 SEC 측에 좀 그 가격을 낮췄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네. 뭐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합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규모로 본다면은 이건 뇌피셜인데 그럼 현재 리플 가격 대비 한 세네 배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네네. 이 뇌피셜이 자연스럽게 이제- 맞았으면은 좋겠다. 네. 아, 그렇게 좋겠다.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리플이 보통 이례적으로 지금 물량을 원래 일정이 없던 지금 물량을 해제를 했고 실제 이게 나오기 전에 근데 한번 이와 비슷하게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인 지갑. 네네네. 근데 개인 지갑이라고 하기에는 창업자잖아요. 그렇죠. 창업자의 네. 지갑이 해킹되면서 또 대량의 물량들이 시장에 또 풀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게 또 가격의 하락을 부추긴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네. 본다면은 이런 지금 리플의 물량들이 일단 예정돼 있는 사업 그 외에 또 일반 이전에 나갔던 물량까지 하면은 작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서는 근데 뭐 이제는 그러니까 관행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10억 개가 풀렸을 때는 그렇게 뭐 가격이 엄청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또 그때 보면은 또 일정 부분이 또 에스크로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에스크로 풀렸다고 그게 시장에 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에스크로 잠기는 물량도 또 많았었고 네.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네. 예, 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리플의 합의금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약에 안 할 수가 없겠다. 네, 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사실이니까. 네, 네. 그렇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2억 달러니까 대략의 한 7억 달러나 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뭐 대략 지금 가격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뭐 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극강의 희망이론가? 너무 극강의 희망회로를 돌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이건 뭐 차트적 의견이 아니고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그렇죠. 뇌피셜인 네.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 4억 달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추측이나 이런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연찮게 이 시점에서 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네. 있네요. 리플의 가격이 슬슬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뭐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원래 보통 첫 종목의 가격 상승에 많은 부분에 보면 이제 물량 온체인 데이터상에 거래소로 이동되는 물량들이 있으면은 이 가격이 항상 종목의 가격은 상승을 시키면서 매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리플 홀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적으로 좀 긍정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리플이 많이 안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이 또 힘을 모아서 네. 한 방에 그냥 네네네.
그럴 수 빵구, 있죠. 빵구 좀 팍 끼야지 되는데. 날아가기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뭐 내용, 리플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레딧이 이제 IPO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근데, 국내 쪽에서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그렇죠. 2005년도에 이제 그 출범을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7,300만 명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레딧 쪽에 어떤 커멘트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서 그 인플루언서들 말들을 인용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올라오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들의 가격이 또 급등락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커뮤니티고요. 이 레딧이 이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광고주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신청한 지금 이제 최소 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근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한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투자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AI죠. 월드코인의 샘 울트먼도 이제 투자자 중에서 하나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IPO 신청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레딧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굉장히 친암호화폐 그런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재무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걸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쪽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국내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 하면은 카톡이나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이 제일 정도 큰 생각을 곳이 이제 뭐 하고 코인판 뭐 이렇게 뭐 그런죠. 네. 그런데 여기 레딧은 게시판 위주의 사실 커뮤니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텍스트 베이스의 의견들 이게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여기에는 또 사실 전문가와 진짜 비전문가들이 다 뒤섞여 있는 네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프로젝트들 특히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이제 개발 현황들을 공유하는 것도 레딧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하다 보니까 사실 영어 베이스에서의 영어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도. 네네. 예,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곳이니까 사실 AI가 빅데이터를 쌓아가는 중요한 그 입력 창구가 네네. 예, 언어 창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큰 대형 빅테크들, 뭐 네이버나 네네. 이런데 뭐 카페나 이런데 글 올린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AI에 분명히 빅데이터를 붙여가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실제로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저작권 뭐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도 빅테크들이 가드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레딧이 IPO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레딧의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웹3 네네. 우리가 말하는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웹3가 나오면은 이 웹3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커뮤니티 왜냐면 로그인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웹3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좀 적합한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걸 위한 네. 플랫폼이 레딧에서 많이 구축이 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레딧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허용 가능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 떠오른 게 예전에 그 스팀 같은 모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뭐냐 팔로우나 그런 이제 호응을 얻게 된다면 그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은 그 수익 창출 모델로 예를 들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레딧에서 어떤 뭐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를 위한 토큰 같은 걸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컨텐츠 제작이나 수익을 위한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제 또 토큰을 또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라는 부분들. 네네.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네네네네. 인수해서 X로 가게 돼서 결제 시스템, 결제 회사로 네. 거듭나려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시장으로의 전개 과정의 가장 핵심 코어가 그런 커뮤니티였거든요. 네네. 사용자 정보와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제 이전에 그냥 가맹점에서의 결제가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에서의 비즈니스와 거기서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의 이제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시장의 레벨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국내에서는 좀 아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네. 해외는 지금 이런 류의 비즈니스들이 차곡차곡 계속 예,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고. 있는 네네. 과정이니까, 예, 이거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국내 프로젝트가 그 핀시아? 네, 예. 넷카우라고 이제 예, 예. 이름이 정해졌던가요? 아, 예? 그러니까 핀시아, 줄여서 그 넷 클레이튼하고 이렇게 네네네. 합병하는 거. 네네네.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이슈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비슷한 연장생산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웹3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사용자 정보라는 요소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이게 광고하고 다 이어지는 네.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될 개연성은 있다. 네, 적어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는 웬만해선 출시할 것이다. 그 부분에 봐야 대해서 되겠죠. 주목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아, 예. 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제 그 최근에 신규 상장 이제 러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융당국이 이쪽에서 직접 지침한 이제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가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지정한 만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은 거래소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닥사라고 불리는 이제 지금 중앙거래소 이 단체들이 만든 각 닥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계 자율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뭐 또 어긴다 해도 특별하게 제재도 못하고. 네, 그리고 제지도 못하고 뭐 5대 거래소가 합작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어떤 코인은 상장되고 어떤 코인은 상폐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부 다 상장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상폐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상폐는 어느 정도 좀 공동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장하는 것도 어떤 프로젝트의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거래량 위주의 이제 약간 좀 핫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상장됐다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3월 달에 금융당국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식으로 발표되면은 자기들의 뜻대로 그리고 자율대로 했던 그런 상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땡겨서 상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최근에 지금 코인원하고 네네. 비썸의 상장 러시 코인원과 좀 덜하지만. 네, 코인원과 지금 여기도 이게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코인원과 빗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히 상장을 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엔 좀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스 음, 같은 경우에는 빗성과 업비트가 동시에 이제 상장 발표를 해가지고 그 점유율 뭐 전쟁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막 두 대표님들께서 막 계신 막 마주치고 있는 그런 어, 음. 그런 짤들도 막 근데 돌아왔었는데. 이게 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투자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뭐 기존의 재단 보유 물량들을 임의로 유통량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조치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하면은 사실 국내 프로젝트들은 이게 컨트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해외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상장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사실은 힘을 쓰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를 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거래소에서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프로젝트의 영속성이나 뭐 여러 요소들, 뭐 재무적인 투명한 부분들이나 부분. 네네. 예, 이게 근데 정보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 초기에는 그러니까 해외에 유수 좀 신규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들이 상장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지금 계속 사실 좀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뭐 솔라나 베이스든 이더 네네. 베이스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받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그렇죠. 않아 있는 것 웬만해서 뭐 같아요. 업비트나 뭐 OKS나 뭐 이런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다 그러면은 거의 그날 네, 동시에 상장되었으니까요. 거의 뭐 동시 상장이니까 네네. 예. 지금 이런 부분들과 함께 사실 거래소 자체에서도 갖춰야 되는 좀 인력들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좀 기술적 레벨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개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네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게 그들이 좀 더 편의에 맞춰져 있는 종목들로 선택이 많이 된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진행되는 거래소들에 상장되는 종목들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또 이제 돈으로 상장이 되는 케이스가 이제 지금 법적으로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측면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뭐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이상한 프로젝트들에 많이 관심 가지면서 등락을 하면서 사실상 프로젝트에 관심 가졌다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차트의 움직임을 많이 관심을 가진 거죠.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반적인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유동성에 대한 정보들도 좀 공시가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가이드라인이 뭐 상장에 관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운영에도 좀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은 이미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음. 지금 보니까는 이제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뭐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많죠. 지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암호화폐가 뭐 투기냐, 그리고 뭐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규제도 없고 뭐 그 무법천지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도 안 해준다 이런 논리들로 인해서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어쨌든 이제 이런 금융당국의 정식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마련된다고 하면은 음. 좀 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좀 더 크기가 커질 수 있고 돈들이 네네. 좀 더 명확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투자의 뭐 확대, 비즈니스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마도 지금 처음에는 좀 수정할 부분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지 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가이드라인 나오면 한번 더, 이슈 예. 분석에서 한번 다뤄주실 겁니까? 뭐,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진 않은데, 예, 뭐 구체적인 뭐 에어드랍이나 뭐 이런 좀 흥미를 끌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이슈 내용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장이니까 좀 장이 좋으니까 이사님 기분이 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가요? 네. 이 뭐 내용들이 아무래도 몇 달간 내내 ETF 얘기만 꺼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슈에서 알트로 많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시드 예, 자산의 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그 공식 카카오톡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하셨죠.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과정들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아마 개별 종목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시세 트렌드보다는 네네. 예, 개별 종목에 대한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슈벤이 아마 이 이슈들을 이제 지금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네. 예, 오늘 다뤘던 리플의 예고 없는 4개 정도의 리플 물량이 락업이 됐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지 좀 주목을 하시고 예, 때마침 리플의 가격 반등하고 이 움직임의 뉴스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셜 커뮤니티 레딧의 움직임은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직접적으로 못 느끼겠지만 이게 전체 코인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 암호화폐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제 요소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는 여러 또 뉴스들이 나오면은 또 이슈면이 잘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예,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확정적이 나오면 예, 다시 한번 다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투자가 명확하게 진행이 되려면 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나 이렇게 전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슈 세 가지 준비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슈에서도 아마 이슈맨이 또 좋은 소식으로 가져오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